안녕하세요. 용문고등학교 국어 담당하고 있는 한신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설명회는 이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목동에서 주로 좀 일을 많이 했었는데 목동 다원교육에 있다가 김종길 국어학원에서 고등부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 메가스터디에 오게 되었고요. 목동에 있는 동안에 조금 성과가 잘 나왔었어요. 목동의 주요 학교 중에 하나인 진명여고에서 1년 동안 내내 1등급이 전교에 16명이라고 하면 8명씩은 제 반에서 배출이 되었었고요. 이 좋은 기록을 용문고에서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용문고는 그럼 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시험 범위가 좀 준수하다라는 건데 용문고는 시험 범위가 다른 고등학교들에 비해서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딱 평균적인 정도의 시험 범위량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학기 중간고사,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가 한 5개의 소단원 정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모의고사 내지문이, 문학 내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총 문학 7개, 문법은 의문의 변동 한 단원 그리고 매체 한 단원 정도로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용문고가 매해마다 시험 경향이나 시험 범위의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인데 원래는 모의고사가 그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모의고사도 포함해가지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다라고 하면 3월에 고1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항상 시험 범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출제 비율도 한번 봐보시면 문학이 60% 그리고 문법이 29% 정도였는데 이게 중간고사 기준인데 다른 시험 때에도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였어요. 왜 고등학교 중에는 그 독서, 비문학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용문고는 사실상 독서는 거의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독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그게 어려운데 그거는 거의 안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랑 문법이 좀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사실 독해, 예를 들어서 뭐 표현기법이다 그러면 서리법이 쓰였는지 의인법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문법이 사실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문법이 좀 취약한 남학생들이 많은데 문법이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사실 내신 시작할 때부터 문법부터 다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문법이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운지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건데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그냥 예고하지도 않은 채로 외부 지문들이 막 출제가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용문고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예고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시험 문제에 나오는 외부 지문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의 교과서 위주이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미리 예고해준 모의고사 정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따로 수업을 해주시진 않아요. 그냥 아이들 보고 알아서 공부해라 라고 하고 시험 범위에 넣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하겠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면 모의고사 파트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 따로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다 찾아서 자료를 검색하고 문제를 찾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전부 다 예고를 해주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험 난도는 좀 평이하고 문항수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용문고 시험 경향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딱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과가 잘 나오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봐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259명이었는데 매 여기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이 25등까지예요. 원래 9등급 체제였었잖아요. 9등급 체제였을 때는 10등까지만 1등급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25등까지가 1등급 그리고 88등까지가 2등급 이라서 사실 1, 2등급을 받는 게 많이 수월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조건 1, 2등급 내에는 들어와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1, 2등급이 아니면 좀 수시에서 유의미한 등급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졌죠. 그리고 남학생들 중에서 약간 고1 때까지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게임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용문고등학교는 조금 빨리 정신만 차리고 공부하면은 성적이 1, 2등급 내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1등급 컷이 90점 초반이었어요. 근데 90점 초반이면은 두 문제 틀리면은 90점 초반이거든요. 물론 두 문제만 틀리는 거는 막 마냥 쉽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일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2등급 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문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연계형으로 문법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문제들인데 모든 문제에 보기가 다 있죠. 한두 문제 정도 빼고는 전부 다 보기가 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현장에서 보기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요. 기말고사에는 이게 여기 전체가 다 보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긴 지문을 읽고 문제를 적용해가지고 푸는 게 조금 어려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딱 고1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고2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경향을 보이는 용문고, 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크릿 손필기 노트라는 거를 매주 배부를 하는데 여기 뭐냐면 왜 앞반쌤과 뒷반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앞반쌤이 강조하고 문제로 출제를 한 부분을 뒷반쌤은 아예 언급도 안 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아이들한테 학교쌤 필기 열심히 해가지고 갖고 와라. 그래서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그 손필기를 전부 통합해요. 통합해서 아이들에게 수업도 해주고 배부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쁘게 손필기 자료 주기만 하면 절대 공부 안 해요, 아이들 그거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매주 빈칸을 뚫어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클리닉 시간에 테스트를 보고 그 전체 문항수의 20% 이상 틀리면 재시험 보고 통과할 때까지 다시 시험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용문고처럼 딱 정해진 시험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학교는 이렇게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딱 정해진 범위를 외우면 그 외운 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는 보기 연계형 문법이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법 문제를 조금 많이 푸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자수서랑 평가 문제집은 다 풀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보기 연계형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수능평가원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들 여기엔 조금 보기랑 같이 엮어가지고 문제 풀 수 있게 많이 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풀어야 되고 그리고 강남이나 목동권에 좀 까다롭게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전부 모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역대 용문고 기출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건데 용문고가 기출문제 사이의 연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은 2014년에 물난리라는 예문이 문법에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작년인데 작년에 물난리가 들어간 예문이 정답선지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문을 똑같이 쓰곤 하니까 역대 용문고 기출문제들을 조금 모아서 꼼꼼하게 문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교과서가 바뀐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교과서가 작년 기준으로 바뀌어서 문학은 시험 범위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은데 문법은 똑같습니다. 문법은 똑같아서 문법만큼은 기출문제들을 다 모아서 푸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행평가 대비인데 수행평가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 지필고사가 60인데 수행평가가 40이라서 거의 비등하죠. 작년 기준으로 사자성어 100개 외우기,
속담 70개 외우기 이렇게가 수행평가에 들어갔는데 이거 봐서 아시다시피 영문고는 수행평가도 노력하면 나올 수 있게 출제를 합니다. 이거 그냥 열심히 외우면 잘 볼 수 있고 안 외우면 그냥 못 보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뭔가 그냥 기본적인 국어 실력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전 요것도 애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요. 수행평가 공지 나오면 바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걸로 암기장 만들어가지고 다 빈칸 뚫어서 테스트를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수업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도는 영문고에 맞춰서 자체 제작 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있고 여기 추가적인 시험 범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의고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손필기 노트를 배부를 하고 거기다 다 빈칸 뚫어서 요거 테스트는 클리닉 할 때 봅니다. 클리닉 시간에 와가지고 다 빈칸 테스트를 보고 만약에 20% 넘어가면은 재시험 보고 갈 수 있게끔 좀 매주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는 일단 매주 배부하는 거는 한 주에 내신 대비 클리닉이라는 이 과제집을 주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 수능 이런 기출문제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도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직전쯤 되면 제가 전국 내신 기출 모음집이라는 거를 줘요. 이게 뭐냐면 영문고랑 출판사가 같은데 다른 학교들이 전국에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타이핑을 쳐요. 그래서 영문고의 시험 범위랑 똑같은 범위들을 제가 싹 한 200지 정도를 주고 다 풀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내신 문제가 모의고사보다 훨씬 까다롭거든요. 훨씬 이게 아무래도 학교생들이 개별적으로 출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지저분한 문제들도 많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거를 많이 풀어보기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두 가지인데요. 파이널 모의고사를 봐요. 이거는 뭐냐면 영문고의 시험 경향, 시험 범위, 유형에 맞춰가지고 제가 문제를 직접 냅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시험 보는 거예요. 영문고는 서술형은 없어요. 서술형은 없고 객관식 28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진짜 시험처럼 50분 딱 시간 재고 마킹까지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 왜 아이들 중에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매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 현장만 가면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약간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건데 미리 실전 경험을 시켜주면은 실전에서 좀 압박감과 긴장감이 미리 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국어 압축집이라는 걸 진행하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쌤, 저 2개 중에 헷갈렸는데 2번, 4번 헷갈렸는데 4번 골랐더니만 2번 답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학교생들이 꼭 선택지 하나 정도는 되게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로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헷갈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예방하고자 미리 내신 문제에 기출되었던 되게 매력적인 오답 선지들, 헷갈릴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OX로 판단하는 연습을 시험 전날에 진행을 합니다. 네, 요거는 고등학교 3년 로드맵인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신이 아닌 기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수능 대비는 되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 정부 기간 아니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수능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대비를 하는데 1학년 때에는 수능 대비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다음번 내신에 도움되는 대비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에는 보통 중세국어 문법이 시험 범위 들어가고요. 고전시가들이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근데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부 지문들도 그냥 나오고는 해요. 선택지에.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런 걸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랑 엮어가지고 볼 수 있는 고전시가들을 전부 다 모아서 여름방학 동안 정리를 하고요. 또 중세국어 문법 되게 많이 지루해합니다. 별로 보통 안 좋아합니다. 중세국어 문법을. 공부량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학 때 한 바퀴라도 돌려두면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내신 때.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수능 대비도 되지만 좀 내신에 도움도 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나가고요. 고2, 3으로 올라갈수록 더 수능 대비에 가까운 수업들을 정규 시즌에는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관리 시스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대1 밀착 클리닉인데 아이들한테 그냥 수업만 해주고 알아서 공부를 해와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공부를 해오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지난주 수업 들은 거 잘 이해했는지, 또 과제 해왔는지, 복습했는지, 이걸 클리닉 할 때 1대1로 만나서 체크를 해야지 좀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 받을 때 질문 조교도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질문 조교를 잠깐 썼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교가 질문을 대신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답변을. 왜냐면 외부 지문 같은 거나 아니면 어려운 개념어가 나왔을 때 조교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그 이후로는 질문 조교를 안 쓰고 제가 한 명 한 명 질의응답을 받아주고 있고, 만약에 과제를 안 했다 그러면은 클리닉 시간에 다 남겨서 무조건 과제를 완료하고 갈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보는 테스트, 요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손필기 테스트 매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아이들 보통 집에 오면 뭐 오늘 수업이 어땠다, 뭐 과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말 잘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주 제가 과제 얼마큼 했는지, 테스트는 몇 점 나왔는지 이런 것들 어머니들께도 문자로 발송을 드리고 있고, 원하시면 전화 상담도 언제든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 수업 후기이고, 영문고 시간표를 좀 말씀드리면 두 반인데요. 택 1입니다. 일요일 반은 3월 8일 날 개강을 하고 수업 시간은 1시 반부터 5시 반이고요. 화요일 반도 있는데 화요일 반은 3월 10일 날 개강을 하고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목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인데 이 시간 내내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저 5시에 올게요. 저 8시에 올게요. 선택을 하면은 그 시간대 와가지고 클리닉 저랑 진행을 하고 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